전병서 소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환율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제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기준으로 1,394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잘못하면 1,400원은 금방 볼 것 같은데 최근에 환율 시장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이라든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달러 스마일 커브 그래서 보통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국이 저거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겠냐.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 나쁘다고 그래도 돈이 몰리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또 몰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나 다가 이게 달러 강세로 가면 나머지 다 약세로 가는. 네. 그래서 뭐 그 예전과 달리 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뭐 국가 부도라든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세가 전 세계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빠지냐 들어가냐 뭐 그런 쪽에서의 단기적인 교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뭐 금융위기 때 2008년이나 98년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볼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달러 스마일 커브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스마일 커브라고 하니까 되게 또 지금의 우리의 불안을 그 스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누그러뜨리는 것 같은데 그럼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의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것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환차 손보다가도 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러면 그쵸.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이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걸 막아주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어봤냐 요새 어차피 반도체야. 어반야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투자를 뭘 하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완연한 경기 회복이 돈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주가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이 놀랍게도 타이완 대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TSMC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하나가 사실은 주가 상승을 다 끌어올린 거죠.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환율 절하로 인한 환차손 쪽보다가는 아마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의 그 이익 증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AI 모멘텀 그게 외국인 자금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사이클상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환율이 계속 천정부지로 갈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금 이제 환율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플러스 이제 중국 관련한 내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레이스가 계속 펼쳐지면서 그렇게 펼쳐지면 항상 이제 중국 관련한 후보들의 어떠한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중국 때리기는 그동안에도 지속돼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한 뭐 행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니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뭐 더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다음 정권 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말폭탄이다. 말폭탄. 그래서 선거철에 뭐 표도움 된다고 그러면 네. 이 양전물도 마시는 게 정치인인데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10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전기차에 그러면서 시장에 샥을 줬는데 이것은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여기다 보복 관세 50%에서 100% 확대해 버리면 그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말폭탄이냐고 그러면 결국은 그 이펙트나 영향은 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 1등하는 전기차에서 BRD 예를 들면 배터리의 CATL 또 태양광 하는 롱지 같은 회사 그럼 주가가 폭락해야죠. 네. 근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100% 보복관세를 때린 전기차는 BRD는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어요. 빵이에요.
그래서 수출하는 것도 없는데 100% 때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샥은 사실은 반도체에다가 50% 보호관세 때리면 이건 이제 샥이 크죠. 근데 왜 반도체가 저게 중국도 멀쩡하게 잘 가냐고 그러면 심플합니다. 그거 시행 시기를 보면 2025년이에요.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의 그 관세 폭탄은 선거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거 100개 갖고는 2등은 할 수 있지만 1등은 못 한다고.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 관세 폭탄 대중 제재는 이건 관세 폭탄 무역 제재는 트럼프의 전매 특허지 바이든의 특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트럼프가 계속 이제 우위에 있다가 네. 최근에 박빙 또 아주 최근 그 바이든이 살짝 우위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바이든은 급해진 거죠. 네. 뭔가 표를 더 뽑아오려고 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자의 표를 뺏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를 뺏어오는 데는 중국의 제조업 때리기, 이게 아주 이제 절묘하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큰 샥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큰일 난 건 오히려 트럼프 진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60% 보고서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네. 100% 때린다고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 얼마 때려야 되냐? 한 200%는 때려야 되는 거죠. 서로 숫자만 올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 대한 보복 관세로는 중국을 자초시키기 어렵다는 게 이미 트럼프 4년 동안 보여졌죠. 그 난리를 쳤는데 이게 중국이 자초되거나 무역 수지 흑자가 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정서적으로는 보면 뭐 미중의 싸움 했을 때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 이렇게 보지만 팩트는 정반대죠.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트럼프는 재선했겠죠. 미국 국민들의 판단은 무역으로 중국을 때린 것 성공 못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표심 잡기지 실제적으로 이게 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반도체 중국의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보니 아직까지 자체적으로는 뭔가 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예전에 그 이전에 2등밖에 못한다. 남의 거 베끼면 2등밖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제는 베껴서 뭔가 제품을 내놓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을 좀 여러모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반도체 망했다, 폭망이다. 이제 최근 한국 언론에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 부도난 게 2배나 늘어서 2022년에 한 5천 개에서 작년에는 10,000개나 늘어났다. 10,000개가 문 닫았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우리는 아, 이거 큰일 났겠구나, 쟤들. 근데 그게 조금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계속 진행형이지 폭망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작년에 10,000개 기업이 부도난 건 맞아요. 반도체 기업이. 10,000개나요? 그렇죠. 근데 더 샤킹한 건 뭐냐면 작년에 한 해 창업한 회사가 7만 개예요. 7만 개 중에서 10,000개가 부도나고 6만 개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최근 10년간 살아남은 기업이 23만 9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을 조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서 경제학으로 보는 건데 팩트 실리 경제학으로 보면 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도난 기업의 절대 숫자만 갖고서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전체 모집단을 보면 이거는 거의 80%의 기업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뭐 이런 문제는 뭐 미국이 최근 40년간 당연 세계 1등이에요. 근데 그걸 뭐 4년 만에 넘길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자초되거나 이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18년 이후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뭐 10%대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23%까지 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국산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장비, 제품, 서비스 이거 네 가지를 다 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기업이 그렇게 제재를 받았으면 다 부도났겠죠. 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부도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SMIC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하웨이 여전히 이제 핸드폰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저렇게 강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폭망했거나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야 돼요. 망할 회사를 뭐 감도도 망할 건데 미국이 그렇게 대통령부터 나서 제재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에 나오는 레토릭으로 보면 안 되고 팩트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 기술에 대해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1년, 22년에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영향 받은 거죠. 네. 그 생산량이.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들어서는 이 단가가 곱해진 금액이 아니고 콘티티, 생산량이 급속도로 지금 늘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기술 제재가 이게 약효가 떨어졌거나 중국이 일정한 부분 국산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보면 미국한테 저런 제재를 받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네. 그 지금 파란색 그 영역 차트가 저게 반도체 생산 양추입니다. 네. 보시면 2020년에 마이너스 나오다가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제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제재 역설. 그래서 이게 죽이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자꾸 찌르면 오히려 이제 내구력만 키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방금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다음 차트요. 앞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지금 요거 보시면 중국이 작년에 1,900개가 부도났는데 창업한 게 74,000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그 누적으로 창업한 회사가 238,000개 그리고 부도난 게 23,000개.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가 부도나고 90%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수치를 부도난 조 숫자 5,746에서 1,900 요것만 잘라가지고 이제 2배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 전체를 보시면 2019년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부터 중국의 반도체 창업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늘었네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죠. 네. 지금 10,000개 수준이었던 창업 수가 지금 7만 개로 늘어났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폐업한 기업의 수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비율로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고 결국에는 보면은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그 사이에 자국화를 하려고 굉장히 자금률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최대 우리가 수출하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신문에 그런 게 나지만 뭐 여당하고 야당하고 반도체 지원법 우리도 만들자. 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할래? 뭐 26조를 지원할게, 100조를 지원할게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죠. 근데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중국의 국가 펀드를 반도체 펀드를 2014년부터 2번 만들었고 이번에 3번째 펀드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1기 펀드 때 중국이 19조 정도 자본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2기 때 38조. 근데 이번에 3기 펀드는 65조 원 자본금을 만듭니다. 근데 요 65조는 이건 이제 펀드 설립 자본금이고 이걸 이제 매칭 펀드를 해요. 그래서 관이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하면 민도 10도 투자하는 그래서 그 총 투자 금액을 보면 19조 투자했는데 민간까지 합치면은 이게 97조. 그리고 2기 때 134조. 그 대략 이제 펀드 자본금의 한 3.5배 정도를 투자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65조의 자본금이 나온다 그러면 대략 한 230조 정도 유발 투자가 생겨요. 그럼 미국이 지금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이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조금이 72조인데 중국이 지금 65조를 투자를 해요. 많이 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레버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23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60조를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GDP의 10% 저기 국가 예산의 10%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 투자는 R&D나 뭐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72조는. 네. 근데 중국 저것은 R&D나 연구 개발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반도체 산업에 돈을 퍼넣고 있고 이걸 퍼넣었을 때 뭐를 이제 가장 먼저 국산하려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예를 들면 EUV 장비만 주면 7나노, 5나노 바로 만들겠다. 근데 장비를 못 구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1순위로는 아마 이번에 60몇 조 들어가면 첨단 산업,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국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AMT라든지 SML 같은 그런 최정상의 장비를 바로 국산하는 건 어려워요. 5년, 10년 걸리겠지만 그것보다 못한 장비들은 저 정도 돈 퍼놓고 하면 1, 2년, 3, 4년 내에 다 국산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장비들은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저 엄청난 자금의 투여 효과의 피해자는 한국의 장비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 그 한 5년 사이의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쪽에 나가지 못하는 수출 물량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메꿔야 하는지 전략을 그 사이에 세워 놨어야 되는데 과연 잘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그리고 소비도 중국이 최대예요. 그래서 중국을 피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만한 시장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미국의 인텔이 그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공장을 뺐냐? 그냥 멀쩡하게 장사를 해요. 네. 테슬라가 공장 뺐냐? 전기차? 아니죠. GM이나 포드 여전히 거기서 장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발을 뺐을 때 세계 1등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어떻게 이제 중국에 파냐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지 미국이 제재하는 것들 그걸 안 판다 못 판다에다 포커스하면 돈을 못 벌죠. 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경우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투자하지 마라. 또 기술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영자는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유럽도 전기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 중국산 제품에 때린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그걸 때렸으면 누가 최대 피해자냐면 테슬라예요. 그래서 유럽에 테슬라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만드는 이제 전기차, 그래서 중국 전체의 대유럽 수출의 30%를 미국의 테슬라가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로서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 다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4나노 이하짜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상은 이제 제한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보면 14나노 이하의 첨단 라인은 이제 장비 구입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설을 안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가장 많이 증설 투자를 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네. 장비를 제일 많이 사요. 네. 근데 그건 전부 14나노 이상의 레가시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팔고 있는 건 사실은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파는 게 하나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중국이 지금 레가시 장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외산 제품 쓰지 말고 중국 걸 써라.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면 외산 제품으로 합작해서 들어오는 거는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반도체 장비 구매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다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만 마이너스인 거죠. 네. 감소했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반도체 제재 불똥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쪽에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디바이스 문제는 하이닉스나 삼성의 반도체 판매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이제 AI 칩,
이것이지 메모리 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중국 수출은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근데 대중국 수출이 우리 반도체 전체로 보면 홍콩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60%예요. 그래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 대중국 문제를 절대 가벼이 볼 수 없고 탈중국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중국 이번 상반기 때 뭔가 경기에 대해서 좀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금년 상반기에 제일 많이 올라간 놈이 이게 대만이고요. 6월 25일까지 보면 그 다음에 30%. 나스닥인데 나스닥의 뒤통수를 친 게 대만인데 저건 TSMC AI 이펙트죠. 네, 상해 같은 경우는 4%, 2% 심천 이렇고 한국이 한 6%, 뭐 6%는 4%는 도친 개찜인데 근데 금년 1월 달에 중국이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증감 원장 바꾸고 이제 경기 부양책 내고 난리를 쳤는데 네.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항생이 22% 올랐고 심천이 17, 상해가 13.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은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뭐 경제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다음 차트요? 아니요. 예. 아니요. 코로나 이후 상해 지수와 그 그게 예금 수준 안 차트 넣으셨구나. 말씀하시는 예. 소비자 심리 지수 차트를 제가 그 준비를 했었는데 안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중국이 코로나 전에 122에서 지금 4월 달에 88로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수출 좋고 뭐 다 좋지만 내수. 지금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내수가 60% 이상의 GDP 기여도를 하는데 이 내수가 이게 안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경제가 뭐냐 주식이 뭐냐 그럴 때가 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심리는 바로 소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반기의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기대보다도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심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근데 소비 심리는 결국 돈을 쓰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이제 건 하나는 차트 아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예금 데이터. 예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2023년 4월 달에 중국의 예금이 보시면 저 파란색 그 가장 꼭지 그 예금 순증이 30조 위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비로 안 가고 돈이 전부 은행으로 모여 30조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GDP가 120조예요. GDP의 4분의 1 돈이 겁이 나서 전부 은행에 가서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 소비가 안 되고 부동산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024년 들어서 이게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한 21조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17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소비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중국의 그 경기는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예금이 얼마나 빠지냐. 요게 더 중요한 지표일 것 그 같아요. 빠진 예금이 결국엔 시장으로 돌 테니까. 그렇죠. 부동산, 소비, 네. 주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 뭔가 촉발할 만한 정책이나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있을까요? 뭐 세금을 조금 근데 뭐 이제 중국이 지금 세금, 뭐 보조금 다 네. 이제 줬고, 그래서 이구환신이라고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사면 세금 깎아줄게 하는 네. 정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신동치 야, 않았는데, 말이 안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 사는 건 좀 단가가 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특별 조치를 우리 같은 경제기업원 해서 5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소비 환경 조성과 신소비 성장 동력을 이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외식, 문화, 오락, 요 신소비.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중국도 최대 소비 품목이에요. 근데 중국은 문제가 이제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이 차값보다도 소형차 같은 경우는 차 번호판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교통난 때문에 이 추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파니까 차를 사더라도 번호판 때문에 이거를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 러시아호 때 뭐 교통지옥인데
그때 외지 번호판을 달게 되면 예를 들어 북경 같은 경우 사완도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도로 우리 같은 내부 순환도로를 타야 이제 되는데 밑으로 가면은 시속 15km가 안 나와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거죠. 이제 그거는 현지 번호판이 아니면 이제 고가도로나 사완 안으로 진입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아주 파격적으로 이 번호판 요거를 이제 발급 통제하는 걸 대폭 완화하겠다. 그 차파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를 그냥 빨리 늘리려고 하는 그렇죠. 상황인 이제 거네요. 차를 늘리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 뭐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유발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것하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이제 소비 진작책 요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보면 하반기에는 아마도 중국에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어봤더니 수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수출보다도 중국의 내수 리커버리가 이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 비아디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국 안에서도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회의에서는 비아디의 지분을 계속 줄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주식 투자 신이라는 게 그 신한테 물어봐라. 아니 이렇게 잘 팔리고 세계에서 1등이고 이러는데 왜 파냐. 그러게요. 거기에 이제 주식 투자의 귀신이 보는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먹었다. 2014년인가 이 투자를 했는데 그 2010년에 투자했죠. 14년 동안에 이 31배를 사실은 먹은 거예요. 그럼 많이 수익을 낸 거네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버핏의 생각으로는 아직 중국의 전기차는 지금 폭발의 단계이지만 아직 시장이 구조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계속 나오는 바로 요겁니다. 네. 그래서 신기술 신제품이 들어오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보급률 침투율이 한 13에서 35 정도, 14에서 35 정도가 되면 저는 절벽이 하나 생겨요. 에베레스트에 그 크레바스처럼 훅 네. 빠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침투율이 신차 침투율에서 그 전기차가 한 26, 28% 정도 돼요. 그래서 34%가 되기 전까지 저런 크레바스가 하나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뭐 많이 팔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기 빠져가지고 제가 체크해 봤더니 월 600대 이상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54개인가 돼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회사가 뭐 빅5, 빅6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런 50여 개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은 5개 안쪽으로 구조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뭘로 하냐 그러면 가격으로 하는 거죠. 박터지게 싸워서 경쟁력 없는 건 다 죽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수 사용자 훅 이제 수요 올라가는 여기서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있게 되는데 지금 워런 버핏의 생각은 지금 중국은 좀 캐짐에 빠졌다. 요렇게 보는 거죠. 결국 가격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면 다들 저가 경쟁을 할 때 그 얼마나 더 그 저가로 판매를 하면서 버티느냐는 그 기업에 나와 있는 현금이 얼마나 또 많으냐의 차이니까 그럼 대기업만 남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다 대기업만 남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 똑같은 것이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고 4배가 커지면 한 배 만드는 놈에 비해서 원가가 66%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비아디는 200만 대 만드는데 예를 들면 지리는 100만 대 만든다 그러면 지리의 원가는 100이고 네. 비아디는 66이 되고 비아디는 이제 그걸 캡을 더 늘려서 400만 개를 만들어 버리면 네. 비아디는 33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을 50에다가 맞춰 버리면 이제 50 이상의 원가를 가진 규모를 가진 놈은 싹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워런 버핏이 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그런 구조조정의 과정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보통의 이제 개미 투자가나 또는 언론들은 뭐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전기차가 뭐 50%더 팔렸다, 30%더 팔렸다. 이게 이제 신차가 뭐가 나왔다. 거기다 포커스를 하는 그렇죠. 것이고 이제 돈으로 보는 그 워런 버핏은 소위 말하는 트렌드 읽기를 이제 저런 신제품의 기술주기 측면에서 본 거다. 누가 맞았냐 그러면 네. 버핏이 맞았죠. 버핏이 이제 뭐 비아디 팔았다고 해서 비아디의 뭔가 그 펀더멘털이나 그 내용 자체가
뭔가 달라지고 벌써 안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수익을 낼 만큼 냈고 이제는 그래서 할 구조조정에 그 떨어지는 칼날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싹 다 팔아치웠다고 하면은 버핏이 미련 접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씩 여전히 이제 한 5% 6%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3분의 1 안팎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버핏의 속내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중국 볼 때는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국내나 또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한정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눈이 좀 뻑뻑하고 눈 피로가 있을 때 더 피로감이 많이 체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옵투스 제약에서 2가지 상품을 한정 수량 특별 판매, 그것도 초특가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루테인 아스타잔틴 30캡슐 한 달분이 1만 원대, 그리고 차즈키 제품도 역시 한 달분 15,000원대 저희가 초특가로 준비를 했고요.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인 오에 내니제시아는 데일리 눈 영양 케어 오해핏 특별가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특별가로 구매하시고 여러분의 눈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